도세상의 연구는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기업은 돈에 눈이 빨개 있고 출연료는 기술의 눈이 빨개 있다. 앞으로 추격자에서 선도주자가 되려면 지금 이렇게 있는 사회의 니드, 기업의 니드를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수준이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산업체가 혹은 정부가 요구할 때 적시에 그 연구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한국화학연구원 편. 자, 다 같이 힘찬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최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님, 그 다음에 김복철 NSD 이사장님, 그리고 이미혜 화학연 원장님, 그 다음에 국양 디지스트 총장님, 그 다음에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그 다음에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님, 그 다음에 장경호 코스닥 협회장님, 네, 유석환 로켓 헬스케어 회장님, 네, 이렇게 이상 8분을 모시고 특별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기술 패권 시대 국가 생존 담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학연에서 이 모험 정신,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 자, 먼저 이미혜 원장님, 지금 화학연은 바이오나 소재 등 여러 과학기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기후위기 대처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를 또 하고 계시고요. 먼저 화학연구를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고취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저희 화학연구원은 1976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단지가 물산에 구축이 되고 그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출연연구소를 만들게 되었는데 정부가 출연을 하고 그리고 기업 136개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저희 연구원의 토지와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재 부품, 감염병,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임팩트 있는 연구가 중요하잖아요. 또 기술 사업화라도 잘 이어져야 되는데요. 좀 위원장님 혹시 우리 여기 많은 연구자들 계신데 하고 싶은 얘기에 또 아울러서 그런 임팩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정부에다 건의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과학기술에서 혹은 산업에서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혹은 글로벌에서의 우리의 위치, 그리고 산학연에서의 우리 연구원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수준이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산업체가 혹은 정부가 요구할 때 적시에 그 연구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도 하실 말씀들이 있겠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팩트 있는 연구를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저희 연구원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연구를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은 여기 계신 분 다 느끼겠지만 유연한 인력 운영입니다. 인력을 적시에 저희가 채용을 하고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을 하고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유연한 정부의 체계 이것이 가장 저희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 예산의 그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저는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연구 예산을 저희 연구원들이 혹은 연구 책임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액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구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직접비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같은 출연연 원장으로서 우리 박현민 원장님도 사실 지금 공공기관 관리 운영에 관한 법 기재부가 출연연을 지금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놓고 온갖 어떤 통제 이런 게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통제라고 안 하겠죠.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겠지만은 같은 출연연 원장으로서 좀 어떤 점이 애로가 있고 이걸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R&D를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섹터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수월성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거 하나하고, 그걸 하기 위한 뒷받침으로 우리는 개방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퍼스트 오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부 사이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이러한 두 가지 것들이 충족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여러 어떤 관리 체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면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략기술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이머징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출연연구원이 해야 될 어떤 미션의 하나로서는 국가 사회 문제의 해결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출연연에서는 그걸 받아서 적절하게 배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우리에게끔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자율성을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게 우리 출연연이 앞으로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력 채용이나 또 임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나 뭐 등등등, 그다음에 블록 펀딩이나 이런 게 자율성을 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은 좀 얘기를 넓혀서 대학 쪽 얘기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기업 쪽하고요. 예. 총장님, 대학 입장에서도 사실 또 좀 뭐 정부에 대해서 할 말씀이 좀 많죠. 예. 예, 우리 정부에서 미션을 정할 때, 그래서 대학은 기초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은 정부 출연 연구원들은 기반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산업 기술 또는 응용 기술을 해라 하고 그런 미션 데피니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술이라는 게 기초부터 산업 기술까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래 이제 그런 미션 데피니션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글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응용 수학에서 서치 알고리즘, 그다음에 서치 알고리즘에서 구글까지 가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먼 길 같지만 같이 붙어 있는 길이거든요. 앞으로 세상의 연구는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대학 총장님들도 뭐 규제가 많다고 맨 사실 사석에서는 뭐 불만도 많이 터놓고 그러시는데, 규제라는 게 뭐 나열하면 뭐 한이 없겠죠. 그리고 규제는 결국은 다 없어져야 되고, 아까 어떤 분이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보다 규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겨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규제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옛날 규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는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통계를 찾아보면 우리나라가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꼭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은 항상 많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근본을 더 쳐다보면 꼭 정부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규제에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다 하고 생각을 하지, 실제로 그 다음을 벗어나는 일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사실 출연연에서도 그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단에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 임무용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임팩트 있는 사회에서 필요한 연구도 하고, 그걸 또 이제 기업에다 기술 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한 77억 정도 기술 이전료도 로열티도 출연연에서 4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그 수요자인 기업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장 회장님, 예, OLED 소재, 또 회로 소재, 반도체 소재, 또 중견기업 하시면서 지금 코스닥 협회도 이끌고 계시거든요. 좀 어떠세요? 우리 기업에 있으시면서 R&D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체 연구소도 있지만은 우리 출연연이나 대학과 이 산학연 협력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는 1,560개사 정도가 상장을 하고 있고, 매년 100개사 정도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만큼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이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비중도 연간 매출이 300조, 또 35만 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술 또 신선장종을 발굴 육성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출연연구소나 또는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기술을 저희가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학년 협력이 잘 되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뭐 협력의 필요성 또 중요성 다 인식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은 상대방의 입장에 섰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이런 부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방법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 분야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또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국가 중심의 클러스터를 좀 형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출연연이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기업도 같이 들어와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소통도 되고 협력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들이 보면 많이 분산되고 또는 중복되고 또는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연구들은 수행하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미래 산업을 클러스터에서 이끌어주고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유석환 회장님, 기업인 입장에서 지금 출연연이나 대학하고도 많이 공동 R&D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좀 뭐 이런 점에서는 내가 효과를 좀 받고 아니면 또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우리 다 같이 산학년 생태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출연연 화연하고도 한 4, 5년 전에 조그만 프로젝트만 3D 프린터로 뭐 신발 밑창 만드는 뭐 그런 거를 좀 해봤고요. 차이점은 기업은 돈에 눈이 빨개 있고 출연연은 기술에 눈이 빨개 있다.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출연연의 기업가 정치를 올리려면 감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월급을 올려줘서 돈에 눈이 시뻘겋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 못한 사람은 잘라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 잘한 사람은 아까도 뭐 규제 얘기도 했지만 한 월급은 한 몇 억 이상 5배, 10배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50년 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런 캐피탈리즘 쪽으로 좀 바뀔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융합이 저희 회사 같으면은 장기 재생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바이오 프린터만 가지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스캐너 쓰다가 AI라는 인공지능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포스트 무버가 되려면 기술을 융합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냥 협력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수단이 한 가지로만 해서 풀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으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로 만들면 뭐 대전에 뭐 생명연 화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별로 만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진짜 공공기관 관리 운영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출연연도 경쟁 시스템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현장 연구자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선임연구원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너무나 경쟁으로 가면 이게 과연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진실성이나 뭔가 이게 과학 순수 학문에 대한 이런 점들이 너무나 퇴색되거나 약간 오염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뭐 화연은 뭐 기술에 눈이 빨개져 있고 기업에서는 이제 돈에 빨개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 출연 연구자로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기술에 좀 눈이 빨개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이제 기존 연구자분이랑 좀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정출연이나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런 이제 기술이나 뭐 아니면 돈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초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기서 꾸준히 이제
보장받고 연구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뜨고 있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 기술들이 이렇게 각광받기도 합니다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준비해 오다가 그런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게 준비되어 있는 곳들이 어쩌면 이제 저희 화학연구원이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서 그런 게 이제 발현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술들이 연구가 될 수 있는 그 보장성,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너무 경쟁 요소만 강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이시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금방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국가인문학 연구다, 사회문제 해결력 연구다, 기초연구다 그 속에서 다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좀 성과가 좀 덜하고 이거 다 평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회의할 때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손들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게 좀 놀랍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기술 분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IT나 뭐 이런 쪽은 굉장히 기술의 회전이 빠르고 저희 연구원은 이제 화학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뭐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진득하게 끈질기게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저희 연구원에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나는 C를 맡고 싶지 않아, D를 맡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상대평가로 C, D를 맞으면 일할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90% 이상 정도까지가 B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A나 S 맡던 분들이 일할 맛이 안 나요. 뭐 노는 것 같은데도 삐지고 나도 삐고. 그래서 평가라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제가 그때 B를 그렇게 많이 늘렸던 것은 적어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90% 이상을 B 이상을 주면은 변별력이 없잖아요, 전혀. 이제 네. 복잡한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이제 운영하기 나름인데 그 연구원들이 나는 그래도 중간 이상의 연구자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연구에 임하는 게 굉장히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냥 B라고 하지 않고 A 플러스 S 이렇게 해도 명명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저희가 B라고 하는 거는 1년 평가 후에 연봉이 깎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정도는 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고 계시는 NST 이사장으로서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공공기관은 철밥통이다. 최영섭 박사님 책에도 보면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잖아요. 아니 내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정말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연구가 또 재밌어야 되겠죠,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날 셀 수도 있는 거고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팀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 근데 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직에다가 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저 펀딩 좀 받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과제 신청해서 펀딩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추가로 연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또 많은 인센티브가 올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연구에 들어갔을 때 우리 기관장님들 모시고 제일 첫 메시지를 드렸던 게 우리 위원 근로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 공공기관이니까 이제 실시를 해야 됐는데 지금 우리 특히 연구자들이 정말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는 어떻든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그 틀을 연구자들한테 이렇게 씌우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장님들한테 재량 근로제가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인정돼 있으니까 적어도 연구자들은 재량 근로제를 도입을 해서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뭐 평일이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을 때 연구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그런 어떤 자율적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계속 주장을 해왔고 지금 기관장님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바꿔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좀 노사 협의도 해야 되고 근로자 대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공감대가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 숫자가 지금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가 최근에 이제 그게 최종 노조하고 타결이 돼서 재량권 문제를 하게 됐고 6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통한 다음에 최근 이제 80% 이상이 연구원의 80% 이상이 재량권 문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좋았냐 의견을 좀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구자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연구원으로서는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40시간 미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면 실제 연구원들이 굉장히 착해요. 일을 더 합니다. 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연구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확신을 좀 가졌고요. 이게 아마 그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40시간만을 갖다가 뭐 이날 다 몰아서 하면 다음 날은 좀 쉬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최영석 박사님 그 책에도 있지만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처럼 내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연구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추가로 펀딩도 해주고 해서 연구하고 그거는 또 기술 이전을 하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인센티브를 많이 갖게 해. 뭔가 이게 자꾸 장려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정부 출연 연구원들은 어떤 국가 연구자들이고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출연연에서 지금 연구자로서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제 평가 문제도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구자들이 자존감을 좀 갖도록 해야 한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장님들이 좀 자존감을 좀 세워드리고 연구자들이 좀 더 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한국연구재단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연구재단이 IITP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한 10조 4천억 이 R&D 기획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이광복 이사장님 나와 계신데 그 산학년에 여러 목소리를 들으셨잖아요, 이사장님. 뭐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아까 그런 평가 시스템도 혁신을 하고 해서 R&D 좀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결국 이제 기업가 정신을 고취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규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율과 책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연에서 기초연구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또 기초연구도 중요하지만 또 임무지향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균형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출연연을 비판할 때 성과가 별로 안 나온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기분 굉장히 나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관마다의 그 롤앤 R&R이라서 롤앤 리스폰시빌리티를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가들과 소통을 강화를 해서 주제 발굴, 평가 관리, 성과 확산 이런 전 주기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출연료는 어떤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냐면 화연은 좀 달라요 보니까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 주도를 해서 그 다음에 성과 확산을 할 것인지 수요 기반에 시작해서 성과 확산할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시스템 우리 또 생태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려면은 그 평가 방식.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정량평가에서 정상평가로 많이 바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구 현장에서는 특히 대학은 완전 논문 위주 문화잖아요. 사실은 페이퍼만 쓰잖아요. 심지어 서울대학 공대 어떤 교수는 굉장히 좋은 페이퍼를 먼저 낸 거예요. 특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바로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바로 사업화하잖아요. 거기에 컴플레인도 못 하잖아요. 근데 출연연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논문 중심 문화가 많죠, 사실은. 그죠? 네, 그죠? 그것도 옛날에는 또 논문도 양으로 많이 따지고 대학에서 보면 막 김 작가, 이 작가, 박 작가란 말도 있었고 막 그런데 하여튼 지금 임팩트 있는 연구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재단에서 이런 과제를 갖다 대학이나 출연연이 줄 때 좀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신 거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대학교만이 아니고 출연료도 마찬가지인데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요. 질적 성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연구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쓸 때도 정성적인 거에 더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정성적인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과제 평가를 할 때, 선정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아니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양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면도 있고 예산적인 면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 첫 번째가 그 R&D 시스템의 재설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R&D 시스템의 재설계가 우리가 선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정양이 아니고 정성적인 성장 그리고 기관의 R&R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학연이 PBS 비중이 그러니까 2,500억 중에서 얼마 정도죠? 아니 PBS가 아니라 정부에서 오는 인건비가 65%. 아, 출연금이 출연금 비중이요, 예. 65%군요. 예. 그럼 PBS 비중은 대략 한 35%? 낮은 편이죠. 아, 좀 예. 낮은 다른 편이네요. 기관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 화학연은 과제를 몇 개씩이나 수주해요? 연구원들이 평균? 1년에? 평균 4, 5개 정도? 4, 5개 예, 정도? 예, 정도. 그리고 상당히 또 많은 정부에서 부여한 또 연구해야 되고 국가연구용 네. 연구해야 되고 사회문제형 연구도 해야 되고 그죠? 좀 연구비를 주면 연구소에서 좀 알아서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연구비를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 계신 연구원분들 아마 몇 개씩 과제를 이제 수주를 하시는데 그럼 정부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하는 거는 저희 연구원의 이제 기강은 사업을 합니다. 자기 개인 과제와 연구원 과제를 두고 볼 때 개인 과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연구원의 중심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원들이 딱 인건비 100%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월급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은 현재 연구비의 3분의 2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아까 R&D 시스템 개편 이런 거에 저는 그 연구비의 규모가 아니라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부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독일 프라우노퍼 연구소 그룹을 보면 연구비의 60%가 인건비예요. 그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직접비를 줄이고 사람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걸 도입을 하면 우리 연구원에 인력이 이렇게 없는데 사람을 2배로 100명을 더 뽑고 직접비를 아껴 써라.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지금 얘기거든요. 연구원이 예. 300명 정도니까. 예, 거의 600명 되면 여기 있는 연구원분들 박수 치고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 예산 안에서 하겠다. 이제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그런 거를 독일에서는 2009년 프리덤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출연 연구원의 시범 운영을 했고 2012년 법률로 제정을 했어요. 이사장님 이런 얘기를 과기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하고도 얘기를 많이 좀 하셔야 될 텐데요. 좀 자율성, 독립성을 좀 줘야 되는데요. 어떨까요? 그렇죠. 예. 여하튼 뭐 이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사실 과기부 계시는 뭐 공무원들도 사실 문제점들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실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가 R&D 예산의 어떤 배분 구조가 또 뭐 PBS 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부처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이제 재정 파트의 이제 기재부가 또 이제 좀 다른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원법이라는 이런 법 체제들도 있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좀 하여튼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생각만큼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계속 좀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키스트에서 옛날 결핵약 이 국산화한 우수 과학자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화학연의 전신인 화학연구소장도 한 10여 년 하셨잖아요. 그죠? 11년 하셨고 과총회장도 하셨지.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 그때 과기부 장관이 김대중 정부 때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아,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진흥을 가장 신경 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잖아요. 아, 그때 또 일익을 담당하셨는데 우리 이 최영복 장관님 이렇게 한 마이크를 돌려서 한번 새 정부에 대한 한번 조언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화두가 기술 패권 시대 우리 과학기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예.
또 지금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살려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3학년 이제 그 대학은 기초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 정부 출연연구소는 그 기초를 갖다가 응용해서 혁신한 기술을 기업에 이관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은 결국은 이 과학기술을 설계할 때 기업의 니드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그 니드가 연구자한테 흘러 들어와서 연구 설계하는 초기부터 그 이제 거기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 공공 연구소들이 아직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죠. 아직.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그 옛날 70년 80년대에 그 철저히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좀 난 퇴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추격자에서 선도주자가 되려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수면 밑에 있는 그 사회의 니드, 기업의 니드를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하면 반성한 거예요. 그래도 연구가 잘하면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설계를 잘못 해버리면 아무리 잘해도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출연연구소들이 그동안에 그 정부가 이렇게 꼬리표 붙여서 내려버리는 연구비를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는데 급급했고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이 스스로 무엇이 니드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지 이게 사회에 기여하고 인도에 기여하겠다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 그 출연위원회 그 리더들은 그런 것을 선도해서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의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부에다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째, 연구소의 보직자들을 3년마다 가지 말아라. 10년, 20년 그 훈련이 되는게끔 만들어서 그걸 충분히 활용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제가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 이제 연구비가 그 과제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실 그렇지 않아요.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들이 그 만든 과제가 있어서 내려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기가 어렵죠. 그러려면 연구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결국은 그 수요처에 가서 미스매치가 되어버려요. 필요 없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연구 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뭐 PBS 얘기도 나왔는데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열심히 도출한 그 미션 과제 그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연구비를 내려보내라. 이게 이제 블록그랜드입니다. 돈을 내려보내서 연구소가 알아서 책임지고 계획하고 책임지고 연구해라. 자유를 주고 책임지는 자율 경영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율 책임 경영 시대, 그다음에 기관장의 임기, 또 연구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모방 시대에는 뭐 그 미션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만들면 되니까 그 뭐 과제 설정도 간단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그 과제를 만들 수가 없다. 미션 만들 수가 없다. 이건 정부 관리도 못하고 연구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가장 그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정부에 좀 건의하고 싶고요. 장관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장관님 강조하셨는데 공공연구소에서 이 민간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이 산학 협력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연연이나 대학 연구원들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장 회장님 먼저 한번 해주시죠. 예. 아무튼 출연연에 대한 뭐 책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규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 눈부신 그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기술 발전이 중요했고 그 핵심에 출연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고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잘 활용돼서 사업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는 그 연구 결과물을 이전하거나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느끼기엔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성과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단위 그 연구원에서 할 게 아니고 국가 통합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플랫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들이 쉽게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많은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서로 미스매치가 되고 몰라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자부심이 있고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런 성과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유 회장님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기업이나 연구소나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고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주주의 돈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00억 투자 받았지만 처음에 철없을 때는 200~300억 들어왔을 때 막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주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 함부로 못 씁니다. 여러분 기업체는 주주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우리 연구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국민의 돈을 쓴다. 국민의 돈을 저도 철없을 때는 주주의 돈이니까 막 썼었어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뭐 벤처들 한 셀트리온 때도 그랬고 한 서너 번 데스밸리들을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약간의 철학자들이 되는데 여러분은 데스밸리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이 끝나는 순간에 국민의 돈이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데스밸리에 종착을 하는 건데 그 경험이 없고 기업은 주주의 돈이 끝나는 순간에 벤처들은 데스밸리에 갑니다. 그래서 원리는 똑같은데 그 경험들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다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니드가 없는 그 연구는 장난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 그다음에 제가 셀트리온 때 해보니까 저는 연구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상위 0.5%에 속하는 우수한 인재인데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인바이러먼트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됐든 시스템이 됐든 그래서 그걸 걷어내면 그래서 뭐 그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뭐든 그것만 걷어내면 우리는 이스라엘 이상으로 훨씬 더 저거한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네, 거기까지. 자, 우리 연구자분들 산학 연간의 공동 데이터 플랫폼 그걸 구축해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좀 하고 정말로 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 연구소인데 정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말 기업이 원하는 연구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 있고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한다는 건 이제 뼈저리게 느끼지만 사실 저도 뭐 여기에서 평생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는 것에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고 이렇게 이제 경험을 미리 해보신 거에 대한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인 분들이랑 많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도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정출연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드리기가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기업과 좀 연결되어서 좀 그런 이제 기술 지원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이제 NST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정출연 내에서 박사님들끼리도 융합 연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꼭 직접적인 과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약간 그런 이제 활동에 대한 약간 제한이 저희 이제 공공기관에서 좀 줄어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연연 임팩트 있는 연구해야 되잖아요. 국가 R&D 이 생태계에서 산학년의 이 혁신 거점 역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출연연이 이 역할을 하고 있나요? 총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우리나라 투자 대비로 말하면 아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인 건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 대비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늘 듣는 말이 그럼 당신들은 뭘 했는데, 뭘 내놨는데, 그럼 별로 내놓은 거 별로 리스트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굉장히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내놓을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성공은 지금까지는 특히 대기업의 성공은 투자에 의한 성공이거든요. 그다음에 생산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위주로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좀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꼭 출연연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학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요. 말로는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은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 주세요. 우리 TDX 했다고 그러고 CDMA 했다고 그러는데 그 CDMA도 우리가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조, 50조 규모의 시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뭘 했느냐 지금까지. 그런 걸 따지면 별로 많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00억, 1조짜리 일들은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50조, 10조, 100조짜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실존하고 있는 100조짜리 또는 뭐 50조짜리 회사들은 대부분 우리 기술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시작의 기술은.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출연연 그리고 뭐 대학이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출연연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출연연에 계신 분들 어떤 점이 좀 미흡하다고 보시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예.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국가 R&D 혁신 방안, 정부 R&D 혁신 방안, 출연연 혁신 방안, 뭐 출연연 선진화 방안, 출연연 발전 방안 이래서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그런 방안들이 계속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2년 뒤에 또 무슨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걸로 보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그 실행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실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실제 그 과학기술에서 가장 큰 문제인 코리안 패러독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투입은 많이 되는데 아웃풋이 없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출연연으로 많이 날라오는데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전부터 출연연 자체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성해서 새롭게 가자는 그런 기운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 계속해서 출연연의 혁신이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덮어 쓰이는 것들은 결국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문법 안이 됨으로써 실제 우리가 외부로부터 컨스트레인트를 받는 모든 부분에 공문법만 없어지면 한 50%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연구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관리법 거기에서 속해서 여러 제반 규제를 받고 있는 출연연들을 좀 해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원장님도 어떻게 좀 우리 혁신 좀 해 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저희 연구원이 46년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46년 전에 보면 연구원이 설립돼서 땅밖에 없는 데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공정 기술을 국산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한 10년
장관님 계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그다음에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최영복 장관님께서 우리도 남의 공정만 베낄 게 아니라 우리만의 신물질을 개발해 보자 이런 이제 꿈을 가지시고 신약, 농약, 신물질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98년이 되면서 이제 PBS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들이 커지면서 많은 연구원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따서 이 출연연 자체에서 이끌고 나가는 동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기업체 분들을 만나면 출연연은 반드시 당연히 10년 뒤에 일을 하세요. 기업체는 5년에서 10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성을 하게 되죠. 저는 10년 전에 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연이 혁신해야 된다. 또 잘못한 게 무엇이냐 이걸 따지자면 이유야 많겠지만 그 미래를 보고 일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컸고요. 저희 연구원 같으면 2010년에 2020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포퓰러해졌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일을 해서 2020년에 세계에서 1등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 분야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서 뭐 효율 측면에서는 탑을 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2030 이제 일을 합니다. 여기에도 제가 미래 선도 융합 연구단을 만들고 이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떤 과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이 일을 드라이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항상 그 과제에 쫓겨서 일하지 말고 생각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하고 하면서 그 미래를 준비를 하라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사장님. 네. 저는 뭐 지금 우리 출연연들이 공공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틀이 있는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어떻든 우리가 이제 계속 노력을 해서 열심히 지금 고쳐 나가야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우리 어떤 변화 혁신은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는 거는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는 출연연 연구자들이 우리 정부 출연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국가나 사회나 이런 어떤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한다. 단순하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태스크만 그냥 이렇게 감당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눈을 높이 뜨고 시선을 높이고 이제 좀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을 좀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과학기술로. 그런 부분들 논제를 찾아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제 열정과 도전으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우리 출연연 자체 내부적으로 좀 더 왕성하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가 정신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출연연의 조그마한 어떤 혁신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출연연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혁신해 가면서 우리 내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연구 몰입도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좀 또 많은 혁신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나가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사장님 연구재단에서는 뭐 대학에도 연구자금 집행을 많이 하지만 출연연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출연연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저는 뭐 출연연 대학교 다 그 적용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뭐 이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우리 후발주자였는데 지금 이제 선도국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선도자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까 뭐 CDM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다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거 우리가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로 한 것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호준이 교수 케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데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을 할 때가 됐다.
근데 시스템을 혼자서 계산할 수가 없고요. 정부 부처서 할 수가 없어요. 정부 부처는 연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연구자 혼자서 할 수도 없어요. 연구자는 또 제도 개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자, 정부 부처, 산업체, 출연연, 저희는 지원기관이 합쳐서 새로운 R&D 시스템을 재설계를 지금 하지 못하면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두 번째, 지금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연구자가 돼야 됩니다. 남이 하는 거 하면 의미 별로 없는 세대 됐어요.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연구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장관님 과학기술 패권 시대 출연연이 어떻게 또 출연연 나아가서 우리 산학년 이 R&D 생태계 어떻게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연구에 요구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저런 물질을 저런 물건을 잘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능력의 척도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더 중요한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앉아서 무엇을 할지를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임팩트를 줄 것이고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임팩트를 줄 것이냐 그 생각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던 일이 능력이라면 이건 지혜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더 많이 앉아서 토론하고 더 많이 앉아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죠. 독일에서 그 학계 이제 산업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 후발국이 자꾸 쫓아오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독일은 생산 기술로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자동차 회사 뭐 여러 회사들이 뭐 이제 학계하고 모여서 만든 게 인더스트리 3.0이에요. 하노바에 가면은 인더스트리 메시지를 합니다. 모든 그 기계인이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전시를 하거든요. 거기서 인더스트리 3.0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동화예요. 사람만 들어가고 무인기가 이제 생산을 하자. 자꾸 쫓아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길 수 있지 않냐. 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이 나중에 인더스트리 4.0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모태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무엇을 할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그것이 되면 그 인물을 연구한테 주면 돼요. 연구원들이. 그 인물을 잘 수행하면 평가가 좋게 나오는 것이고 뭐 아침에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것이 우수한 연구론이라고 평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5.52시간 뭐 이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소는 원래 그 제한이 없는 데입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뉴욕에 가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노벨 수상자 오초아 교수 그 방에서 일을 했는데 연구가 굉장히 그 잘 진행이 되고 또 벅찼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신혼여행 갔는데 그 연구실에서 보고 딱 하니까는 그 리셉션 필요연을 열어주더라고요. 이게 연구원의 자세예요. 앉아서 편하게 그 평가나 잘 받고 이걸 평가 받아서 뭡니까? 성과가 잘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소 평가가 이게 나왔는데 조진 인물을 얼마만큼 잘 수행했느냐. 장관님한테 정말 존경의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